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나이가 들수록 네. 젊어지고 싶은 게 사람 욕심인가 봐요. 나이 들었다는 얘기가 듣기 싫은 거예요. 나이 드신 거 맞으세요? 근데 내가 네. 제가 우연찮게 유튜브 보다가 네. 2017년도에 한경에서 방송한 걸 봤거든요. 2017년도면 지금 21년도니까 네, 한 4, 5년 됐죠. 꽤 오래전이에요. 근데 그때가 더 늙어 보이죠. 그러니까 진짜 시간은 네. 거꾸로 흐른다라는 그러니까. 거. 야, 네. 그때 진짜. 한경에서 내가 네. 그때 비트코인이 한 250만 원 할 때였거든요. 진짜요? 그때도 내가 비트코인이 간다고. 비트코인이 이게 돈 숨기고 싶은 사람은 다 아마 비트코인 살 거라고 그런 얘기 했었는데. 그때부터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을 꿰뚫어 보셨네요. 그때 테슬라 얘기도 했었어요. 앨런 머스크에 대해서. 테슬라 담으셨어요? 그때 테슬라 담았죠. 지금은요? 지금 만들고. 뭐 아쉽습니다만 네, 그렇죠. 대표님의 이 안목만큼은 그러니까 진짜. 제가 앨런 머스크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한 게 있었거든요. 대박이시네요. 그러니까 이게 네. 참 그 옛날 거를 봐도 그때 진짜 내가 뭔가 세상을 잘 보고 있었다. 그러니까요. 블록체인 세상을 보고 있었고. 진짜 대단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네. 신문을 꾸준히 보는 습성 때문에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러이러한 세상이 올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단기적으로 봐도 지금 우리가 잘 맞추는 거잖아요. 지금 딱 오늘 봐보세요. 어닝 시즌이라는 게 딱 드러나오죠, 그죠? 대표님, 제가 지수는 진짜 빠져도. 맞아요. 네. 어닝 시즌 제가 오늘 아침부터도 역시 대형주들이 오늘 상당히 강한 섹터로 그렇지. 등장을 LG 했거든요. 이노텍, SK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딱 그러니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사실은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 그렇죠.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부분들을 주목해라라고 하시면서 관련주들 지금 담아갈 때다라고 이미 한 몇 개월 그렇죠. 전부터 우리가 말씀해 주셨죠. 미리 얘기를 했었고 최근에도 반도체 진입 장벽에 대한 얘기까지 다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맞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우리가 인물만 계속 따라온다면. 뭔가,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자꾸 딴 데 보면 헷갈린다니까. 맞아요.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진짜 대표님 저 요즘에요. 네. 우리가 이제 뭐 시대 5억을 기본 시대를 마련하자라는 그런 이제 코멘트도 받았지만 사실 대표님께서 이렇게 매매하시는 걸 보면서요. 요즘에 제가 진짜 억억하거든요. 속으로.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저랑 동일한 심정일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최근에도 이제 멜파스 같은 경우 어느 누군가는 손절을 외칠 때 대표님께서는 그 이해관계 권리관계를 얘기하시면서 오히려 기회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이틀 만에 40%의 그렇죠. 육박하는 수익을 내셨고요. 저는 대표님 커피 사드렸습니다. 커피 마셨어요 오늘. 네, 제가 네. 산미가 약한 커피를 찾아서 네. 찾아다니다가 산미가 약하고 고소한 더치 커피를 찾아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께 다행이에요. 원래 얻어먹는 커피가 더 맛있어요. 맞습니다. 공짜 커피. 네. 근데 사실 공짜가 아니죠. 네. 사실 더 큰 걸 배우고 더 큰 걸 얻었고 네. 또 실제로 계좌의 빨간불. 그러니까 이게 네. 제가 이소미 진짜 그래요. 앵커에게 느껴지게 해주고 싶었던 게 네. 계좌의 선순환이에요. 계좌에 빨간 게 익숙해지고 왜냐 빨간 것만 보면 네. 자꾸 마우스 손이 가거든. 맞아요. 마우스 손이 가거든. 혹시 떨어지진 않을까? 그렇지. 이러면서. 이렇게 되면 빨간 게 익숙한 게 아니고 파란 게 익숙한 계좌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계좌를 결국은 선순환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 네. 추세를 탔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지고 즉 익절가가 닿지 않는 한은 지고 가는 전략이 맞거든요. 네. 그걸 느끼고 있잖아요, 요새. 굉장히 많이 느끼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회 있을 때 맞아요. 확 들어가고 확 먹고 나오는. 그렇죠. 오늘도 우리 세종 메디칼. 세종 메디칼. 와, 아니 기회 있을 때 주실랭 가이드방에서 들어갑니다. 네. 이러고 싹 들어가갖고. 진짜 대표님 있잖아요. 세종 메디칼 어떻게 종가까지 정확하게 종가 상승 모멘텀까지 예측을 하시고 확 저점에 담으셔서 저도 살짝 들어갔거든요. 그래요? 저는 종가에 조금의 차익 실현을 하긴 했는데요. 너무 놀라웠습니다. 수익률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게
참아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참아야 된다. 굳건해야 그 된다. 가격이 안 오면 네. 아 나는 뭐 여기서 요동치는 건 나는 상관 안 해. 여기서는 참아. 난 무조건 참아. 무조건 참아. 그러다가 그 가격만 오면 하이에나처럼 맞아요. 잡아. 이제 이거 버리고 나가냐 이러면서 이제 먹으러 들어가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중도 현금 비중도 비중이다. 그렇죠. 이것도 항상. 현금이 있어야. 나는 항상 저한테 물어보세요. 네. 지금 주식을 갑자기 확 다 담으라 하면 얼마 정도까지 담을 수 있나요? 레버리지 주식을- 빼고. 레버리지 네, 제외하고 네. 대표님 순수 현금으로요. 네. 지금 확보해 두신 현금 비중, 지금 몰빵해도 될 만한 비중 얼마나 20억. 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20억. 항상 그 정도의 자금들은 네. 근데 내가 확 지르더라도 개별 종목에 20억을 담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오늘도 세종 메디칼 2만 주가 탁 까마고 2만 주. 500만 원 가까이 450만 원이죠. 그러게요. 지금 수익 네. 보고 계시는 네, 중이시군요. 그렇죠. 지금 뭐 시외에서도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일 거라 예상이 되긴 하는데요. 네. 참 이제 대표님께서는 또 진짜 진솔하시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 것 중에 하나는 항상 저희 오픈 채팅방에 계신 우리 회원분들께 몇 주 그리고 평단가까지 모두 다 공개를 해주시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까지 투명하고 솔직하게 공개를 하셔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아니 근데 이게 말로 하는 것과 네. 수익률 대회를 하다 보면 말로 하는 것과 이제 하는 것에 대한 차이는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얘기 드리는 거고 또 내가 이제 확신이 있을 때 얘기 드리는 거고 맞습니다. 그런 거죠. 주식 시장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어떤 네. 기술적인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부분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네. 사실은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내가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네.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걸 지금 팔고 사는 사람들의 상대방의 입장에서 권리관계 네. 그런 이해관계를 내가 이해해 보려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 그거는 꼭 필요한 자세예요, 사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잘 견지하고 가시면 네. 수익은 뭐 보는 거지 뭐. 맞아요. 그렇지. 어떻게 보면 그것도 그 시장에 대한 배려 같아요, 대표님. 배려에 대한 결과가 또 수익률로 나오는 거고. 그렇지. 맞아요. 그죠? 그렇소. 남이 아니라 나와 같은 입장에서 생각을 해왔을 때 시장이 보인다. 이 관점을 과연 누가 가져갈 수 있을까 싶은데 또 이제 예 대표님께서 그런 방향성을 제시를 해주시니까 저희는 잘 따라가면 되겠다. 그러니까요. 네. 지금 시장을 우리가 또 잘 읽어가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리 또 우리가 어닝 시즌에 대한 얘기들을 미리 드렸고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이제 어찌됐든 LG 이노텍 강조됐던 LG 이노텍이나 네. SK 하이닉스는 또 잘 올라오고 잘 있고. 올라오고 있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잘 참고하시면서 네. 그리고 사실은 개별 종목은 재미예요. 맛보기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이제 또 재미를 계속 이어가는 거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의 흐름을 먼저 알기 때문에 네. 이 관점에서 어디까지는 언더슈팅이고 오버슈팅이다 기준점들을 정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기준점들을 정해놓고 보면 크게 손해볼 일은 더더욱 없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 결국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 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얘기요? 자, 기준! 기준! 아, 그러고 맞아요. 이제 좌우로 팔 벌려! 맞아요. 그럼 이렇게. 이게 기준 맞아요. 잡아갖고 막 팔을 벌리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때도 기준이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그죠? 그럼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기준이 중요해요.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여기에 들어가느냐. 네. 그래서 내 성향은 또 어떠하냐. 그래서 제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네. 제가 그만큼 얘기를 했잖아요. 자기 성향을 먼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백전백승이다. 남을 알고 나를 알면 이깁니다. 아. 근데 내 자신조차 모르는 사람이 네. 남을 어떻게 이해하겠냐고. 이해 못하죠. 그러니까 남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여기서 매수를 할 것이다. 결국 심리전인데. 그렇죠. 남은 이런 생각에서 여기서 손절이 들어가지만 네. 여기서 더 이상 손절을 못 할 것이다. 겁이 나서라도 손절을 못 할 것이다. 네. 그 남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는 여기서 어디까지
흔들거리더라도 어디까지는 지고 갈 수 있을 것이다. 기준점에서 이 지선까지는 때려 죽여도 올 것이다. 이런 기준점들이 하나둘씩 맞아 들어가기 시작하면 네. 하산토로 가야라 이게 되는 거예요. 나만의 스타일 이거 아시고 하산토로 가야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준을 잡아가는 거. 그게 하나둘씩 맞아 떨어져 가다 보면 이제는 내일 시장이 보이기 시작하고 네. 한 달 뒤 시장이 보이기 시작할 거고 아마 1년 뒤 시장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네. 우리가 어떤 큰 국가의 대사를 의논할 때 네. 보통 우리가 그런 거 하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그 5개년을 왜 잡겠어요?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니 네. 5개년의 장기적인 기간을 두고 경제개발을 이렇게 추진해 보겠다 이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당장 내일도 모르는데 뭐 5년 뒤에 맞아요. 어떻게 알아?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걸 계속 계획을 잡아가고 하루의 계획, 일주일의 계획을 잡아가다 보면 네. 어느새 5개년 뒤의 계획까지 잡을 수 있는 게 사람이 이제 그런 습성이 들어가다 그런 습성이 생기다 보면 자꾸 미래가 보인다고 하죠. 그 미래를 보기 시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 다음이 뭐냐? 진인사 대천명이에요. 최선을 다해놓고 하나님의 결정을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네. 그건 최선을 다한 거니까. 내가 열심히 한 거니까. 맞아요. 신문도 열심히 체크해보고 공시도 열심히 체크해보고 남을 이해해보려고 하는 노력도 키워보고 네. 내 자신을 먼저 알기 시작하고 남도 이해해보고 이런 모든 노력들이 진인사인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기다리는 거죠. 대천명을. 와, 하늘의 뜻을. 그렇죠. 그럼 내가 신의 영역까지 어떻게 도전합니까? 맞습니다. 네. 당장이라도 뭐 내일 뭐 하나님이 야 가자니 안 되겠다니 야 가자 이러면 그럼 가야죠. 예, 가야죠. 네. 예, 근데 하나님 죄송한데 이제 집사람한테 얘기나 좀 하고 가게 좀 해주십시오. 야 뭐 네 맘대로 가라 이러면서 가자 그럼 예 알겠습니다. 가야 되는 거예요. 좀 그죠? 슬프지만 가야 어쩔 되는 수 거예요. 없는 그거는 부분인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죽음을 계속 생각하면서 비관적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그렇죠. 진인사라는 게 있는데 스스로 노력하고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그러니까. 정말 그 말이 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많이 미리 준비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있으면 미리 준비하고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내가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 가야 될지는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미래와 지금 집에 계신 그분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님, 네. 근데 너무 숙연해져요. 왜 숙연해져? 사람은 그런 준비를 통해서. 가는 그건 거죠. 맞죠. 맞아요. 그렇죠. 모든 매사가 네. 준비되고 또 계획대로 했을 때 설사 그대로 되진 않더라도 그래도 해야 뭔가 그 뜻대로 순리대로 갈 수 있다. 발맞춰 갈 수 있다. 좀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준비하는 만큼 알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잘 생각해 보시고. 네. 제가 그렇습니다. 진짜 오늘 이 시간에 뭐 고백처럼 얘기 하나 할까요? 네. 무슨 고백이에요? 제가 한때 구속된 적이 있었어요. 구속이요? 학생운동으로 구속된 건 아주 옛날이었고. 구속된 운동권에서 적이 있었어요. 계셨었죠. 네. 운동권에 있다 구속된 건 아주 옛날이었고. 구속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1심 선고를 앞두고. 네. 저는 이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으나. 네. 재판부의 판단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또 그렇죠. 재판부에서는 그렇죠. 어떤 판결을 그래서, 내릴지는 그 선고가 있기 전에 집사람이 불편해하는 거. 그러니까 뭐 문이 고장나는 거. 그다음에 집사람이 차가 조금 이제 노화돼서 조금 불편해할 만한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바꿔주고 문 고쳐주고 어떡해요. 애들한테 뭔가를 일러주고 그리고 딱
법정 구속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2심에서 어찌됐든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는데 잘 밝혀져서 어찌됐든 나오게 됐는데 그때 이제 집에 계신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알고 있었냐 구속들이 모르고 있었다. 근데 왜 세상에. 그렇게 미리 준비했었느냐. 그래 얘기를 하길래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했었어요. 저 눈물 날 것 같아요.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짧은 기간으로 보면 그런 조금 안 좋은 일들에 대한 대비를 하는 거지만 네. 긴 관점에서 보면 내가 언제라도 내가 당신 옆을 떠나갈지 모른다. 그 관점에서 보면 내가 항상 그걸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게 뭐가 잘못됐느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과정,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누네요. 갑자기 네. 뭔가 네. 준비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 그렇죠. 빈자리를 채우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위기가 닥칠지 몰라요. 사실은 나도 그런 위기가 닥칠 줄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몰랐죠. 그러니까 진짜. 그런 과정들이 있으면 네. 항상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고 그 준비하는 자세 속에서 또 다른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는 거고. 맞아요. 예. 이분 우시네. 제가 갑자기 미안해요. 터졌어요. 당황스럽네. 아니요. 아니, 근데 네. 진짜 감동과 함께 뭔가, 그런 삶을 살아가시니까 이렇게 성공하실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그렇네요. 어떡해요. 방송사고야. 방송사고네. 아유. 네. 방송사고예요. 휴지 좀 주세요. 네, 주셔도 돼요. 주셔도 돼요. 네. 아유, 울음보가 터졌어요. 네, 왜냐면, 이성민 씨가 울음보가 터졌네. 왜냐면 진짜 그런 얘기 해주셨잖아요. 이제 수익이 나면 나 자신을 위해 칭찬해주고 또 부모님 혹은 가족들을 위해서 꼭 선물해라. 그렇죠. 그런 내가 것들도 생각이 나고요. 지우지 못하는 버킷리스트가 2개가 있어요. 저 오늘 울리시려고 작정하셨어요, 대표님? 지우지 못하는 버킷리스트가 뭐냐면 네. 내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막 버킷리스트를 적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지워지지 계획적으로. 않는 버킷리스트 2가지는 네. 하나는 부모님 집 사드리는 거였고 하나는 부모님 해외여행을 보내는 거예요. 다른 버킷리스트는 다 이뤘습니다. 사실은. 새로운 버킷리스트들이 등장하겠지만 그러니까 부모님을 안 기다려줘요. 다른 거는 다 하면서 살면서 내가 살아있는 한은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안 기다려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나면 그 전까지 잘했어도 후회가 남고 잘 못하면 더 후회가 남아요. 이왕 그런 거 잘하고 후회가 남아야죠. 그렇죠. 맞아요. 아이. 대표님이 오늘 좀 울리시는 날인가 봐요. 그래서 우리 이소미 앵커도 네. 이제 계좌가 이제 선순환으로 돌아섰잖아요. 즐거운 생각을 하죠. 맞아요. 선순환으로 돌아섰으니까. 즐겁습니다. 네. 자, 이 계좌, 이제 진짜 계좌가 선순환으로 돌아서는 걸 이제 느꼈어. 그러면 잘 이걸 해서 부모님한테 효도하겠습니다. 효도하고. 그렇지. 그러니까 네. 그게 결국은 이분들이 기다려주지 않는 분이니까 가장 우선이 이분들이 돼야 돼. 맞아요. 네. 부모님 그리고- 너무 사랑합니다. 그렇죠. 제가 잘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도 잘해요. 제가 보면 주말 때도 데이트보다는 오히려 부모님 찾아뵈러 가고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잘한다 젊은 친구지만 그래서 이소미 그 부족합니다. 앵커의 그 마음들이 그래서 나는 항상 저는 동생이 없어요. 제가 사남 일녀 중 막내거든요. 네. 막내 동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래서, 제가 네, 너무 감사해요.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잘 살기 위해서 정말 이 주식은 잘 배워두면요. 네. 내가 평생을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이에요. 근데 그걸 자꾸 겉으로 돌지 마세요. 수박 겉핥기식으로 돌시다 보면 평생 나는 희생양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파고 들어가세요. 그 본질을 파고 들어가는 거는 네. 나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 다음 상대를 알기 시작해야 되는데 네. 자꾸 나를 아는 것에 대해서는 시간을 안 쓰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아도 우리가 이제 막 이런 종목 얘기하면 조회수가 잘 나와요. 맞아요. 개별 종목들. 네, 개별 종목들 얘기하면. 뭔가 딱 터졌다 하면, 그죠. 조회수가 잘 나와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난 연연해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조회수 잘 나오는데 그게 여러분들한테 수익에 도움이 안 된다니까요. 그렇죠. 결국은 뭐가 조회수가 잘 나와야 되냐면 본질에 대한 설명을 하는 그 네. 강의가 조회수가 잘 나와야 돼요. 뭐 예를 들면 뭐 주식 보감도 그렇고요. 그렇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네. 그리고 수시로 이제 저희 그러니까 대학 그전에는 강의처럼. 네. 우리 이소미 앵커도 기승전 종목에 가까웠어요. 맞아요. 진짜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시장을 자꾸 읽으려고 노력할 거예요. 네. 왜? 아, 그게 우선이었다 하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을 읽어 들어가는 기술에서 추세에 대한 기술적 부분들. 맞습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왜 현금 확보가 필요한 부분들. 네. 이런 것들 그렇게 강조해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먹어요. 본인이 겪기 전까지. 맞아요. 요번에 본인이 겪어보니까 느끼기 시작할 거예요. 네. 아, 이래서 왜 현금 비중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한 거였구나. 맞습니다. 현금만 있으면 확 기회 잡아가 들어갈 수도 있고. 네. 그리고 항상 현금이 있다는 거에 마음에 푸근함이 있어요. 여유로워지죠. 극강의 평온 상태. 맞아요. 극강의 평온 상태가 유지가 돼요. 네. 그 맞아요. 주식이 내가 우리가 흔히 이제 후달린다는 표현을 쓰죠. 이렇게. 아, 쫄린다. 맞아요.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게 뭐냐면 급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 내가 손실 봤어? 아, 내가 메꿔야지. 내가 메꿔야 돼. 이런 이제 그 마음이 드는 순간 급해져요. 막 찔러요. 투표도 없이 막 지르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극강의 평온 상태 유지가 안 되죠. 네. 그 상황에서는 잃을 확률이 훨씬 커집니다. 초공감합니다. 네. 진짜로. 많은 분들도 공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밑에서 잡으면 1% 2%도 못 먹고 나와. 그러면서 계속 질러. 그리고 15% 뭐 마이너스 10% 20%는 견뎌 또. 그렇잖아요. 맞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하질 못하고요. 이거 내가 진동을 안 해놨네. 이게 오늘 방송사고 많이 터지네, 이거. 그러니까요. 그죠? 오늘 편집 많이 되겠어요, 대표님. 예. 그 저희 실시간 채팅 있잖아요. 라이브 아, 채팅을 예.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뭐 내용 중에 저희 댓글 안 읽으시나 봐요. 이런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코멘트 해주시는 내용들 뭐 같이 자유롭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또 방송 중에라도 체크해가지고 또 필요한 부분들 함께 나누도록 할 테니까요. 저보고 울다가 웃으면 엉덩이에 뿔 난다고 대표님 나쁜 남자래요. 아 근데 너무 네. 좋은 분이시고 아마 시청자분들 아실 거예요. 네, 저 진짜 방송에서 우는 건 처음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웃음이 터진 건 있었어도요. 생방송 네. 중에 제가 운 건 처음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방송에서 제가 최초로 저를 감동으로 울리신 우리 예병근 대표님. 반성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진짜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저희가 뭐 주식 방송 소위 말해 뭐 경제적인 부분들을 짚는다 하지만 이렇게 인생 철학과 같이 연결지어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좀 이런 진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는 지금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네. 여러분들한테 뒤로 감추고 숨기고 이런 거 없어요. 맞아요. 진짜 그런 건 진짜 하나도 그러세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 오픈하는 편이에요. 네. 다 오픈하는 편인데 정말 본질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진심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주식 시장의 본질을 좀 제대로 아시면 네. 이건 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직업이에요. 맞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직업. 이거는 뭐 퇴직도 없어요. 평생. 평생 할 수 그죠? 있어. 그리고 이거 하잖아요. 치매도 없어요. 계속 왜? 두뇌 회전. 계속 두뇌 회전을 하거든. 맞아. 시장도 체크해야 그리고 되고. 네. 날이 갈수록 좋아져요. 왜? 경험치라는 게 쌓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대표님. 와. 그 경험치가 겉으로 돌면 그건 경험치가 아니에요. 겉으로 도는 경험치는 그건 경험이라고 볼 수 없어요. 대표님 몇 어떻게- 년을 주식해도 네. 똑같은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런 거예요? 겉으로 도는 경험치만 쌓여서. 그럼 겉으로 돈다라는 건요, 대표님. 어떻게 보면 잘 휩쓸린다라는 거고, 방송을 보더라도. 본질을 모르니까. 그죠. 이 방송, 저 방송. 시장이 리스크 하면요. 뭐 선수고 뭐고 정말 힘 좋은 사람들 다 덤벼 들어도 못해요. 못 이기죠. 못 시장 이겨요. 절대 못 이기죠. 시장 못 이깁니다. 맞습니다. 뭐 그 회사 그럼 내가 다 사가 다 올려요?
그 내가 팔 때는 왜 팔 건데? 그렇죠. 못 판다니까. 자꾸 오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네. 이게 오해할 건덕지가 없어요, 사실. 왜? 저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오해할 게 뭐 있어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잘 생각해 보시면서 네. 시장의 본질을 파고 들어가서 경험치가 쌓이면 자, 우리 이소미 앵커는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간 거예요. 왜? 맞습니다. 경험치를 쌓았는데 그 전까지는 겉으로 돌면서 경험치를 쌓았어요. 네. 근데 본인 계좌가 어떻게 움직여지는 걸 보면서 아, 현금 비중이 왜 중요한가도 깨달았다. 맞아요. 내가 그냥 툭 던지는 말이지만 자기가 요번에 완전히 느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현금 비중이 왜 중요한지. 네. 그리고 왜 시대가 작을 때는 집중 투자가 중요한지. 맞아요. 이걸 본인이 다 느꼈거든. 그죠? 네. 그리고 추세를 타고 갈 때는 어떻게 내가 잡아 들어가야 되는지. 이걸 막 올라오는 중간에 계속 치고 이러면요. 이게 무릎에 아무리 잘 사면 뭐예요? 허리에 팔 나중에 보니까 키가 엄청나게 큰 놈이었는데 허리에 팔았는 쳐서. 거고 배꼽에 팔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추세 탈 때는 어떤 전략을 써야 된다. 그리고 지수에 따른 전략과 전술이 바뀌어야 된다. 네. 그리고 내가 레버리지는 언제 활용해야 된다. 이것만 깨달아도 네. 여러분 부자 되는 건 일도 아닙니다. 아, 맞습니다. 정말. 지금 다 느낀 거 그대로 내가 과거로 적용해서 돌아가 보면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크게 벌겠죠. 네, 맞아요. 작년에 만약 과거로 갔으면요. 이런 것들을 먼저 알아서 네. 작년에 막 친구 막 불러 끌어다가 막 200, 맞아요. 300 주식 비중 200% 300% 됐으면 이소면 그 여기 앉아 있더라고. 지금 이제 딴 데 가야지. 나는 가야 이미 딴 데서 이렇게.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세상의 모든 글과 속박을 벗어버리고 저는 이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이러면서 이제 가는 거지. 아니 여기 행복해요 대표님. 그러니까. 떠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아마 제가 더 뭔가 멋지게 뭔가를 하고 있었지 않았을까. 근데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는 거죠 대표님. 그렇죠. 늦지 않았어요. 시작이 반이다. 아유, 그러면 네. 이거 늙어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다니까. 진짜 이거 내가 마우스 클릭을 못하는 그날까지는 할 수 있다니까. 마우스 클릭 못할 일이 죽는 것밖에 있겠냐고. 그죠? 맞아요. 몸이 뭐 보이고. 완전히 사지가 마비되는 한이 그런 일이 없는 한은 네. 이건 주식 계속 평생 할 수 평생 있다.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재테크 수단이에요. 근데 뭐냐? 네. 대신 제대로 알아야지. 그리고 위험이 나오면 네. 아니 손절하는 게 뭐 두려워요. 손절 때로는 이게 정말 안 좋다 싶으면 손절도 해야지. 그러니까요. 손실을 안 본다는 게 어디 있어요, 투자가. 손절도 과감히 어떨 때는 하고, 이게 진짜 위험해졌다 판단했을 때는 손절하고 거꾸로도 갈아타고 맞아요. 이런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걸 누군가 부표를 챙겨줄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중국, 미국은 문제가 아니다. 맞아요. 유럽에 어떤 문제가 터지면 이때부터는 진짜 거꾸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미리 ETF, ETN, 그 다음에 선물 옵션. 맞아요. 그럼 미리 교육 들어놓으시라고. 네. 내년이 나는 유럽의 어떤 장기 국채들이 네. 내년 2월, 3월에 돌아올 게 많은데 그때 돼갖고 진짜 위기가 나오면 거꾸로 타야지. 맞아요. 이렇게 거꾸로 또 타야지. 절대 그렇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 내용. 그러니까 네. 그때 돼갖고 또 위험하다고 얘기할 거예요. 맞아요. 그럼 거꾸로 타야지. 그때는 태세 전환해야죠. 태세 전환 빠르게. 에휴, 내가 얼마 전에 이게 혼자도 뭐 부동산 하다가 전기차 사업을. 우리가 왜 그걸 못해? 돌아가면 되지. 맞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자세 바꿀 수 있어요. 정말 긍정적으로 보면 우리가 훨씬 입장이 좋은 입장이다. 훨씬 입장이 좋죠. 네. 걔들은 마음대로 못 그러니까요. 바꿔요. 어떤 포지션- 기업의 회장보다도. 그렇죠. 얼마나 네. 포지션 바꾸기 힘든데. 너거 아니야? 아니 버려. 그럼 우린 딴 거 탈 거야. 맞아요. 이게 내놓을 수 있는 게 우리예요. 우리가 훨씬 나은 입장이에요. 걔들 돈만 많이 지고 있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지. 어떻게 할 진짜. 수가 없어. 폭락장이 아유, 와도. 돈만 많으면 뭐해.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네. 이건 정말 좋은 거야. 하지만 내가 제대로 알아야 좋은 거야. 그러니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이거를 나는 한번 해보겠어. 그죠? 맞아요. 그게 중요한 거야. 미리 준비하는 거. 네. 제가 이제
자꾸 우란 얘기해서 죄송한데. 네. 구속이 되든 안 되든. 구속 안 되면 좋지만. 네. 혹여라도 그런 상황이 생기면. 네. 집에 계신 그분이 불편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했듯이. 그죠? 세상 항상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였다. 대표님, 사실은 그 구속이라고 이제 구속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얘 대표님께서 왜요?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게 이제 뭐 제가 이제 회사를 크게 하고 있었고, 네. 그게 이제 뭔가 오해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오해가 있었죠. 그쵸? 그리고 그때는 검찰이 이제 별건 수사가 가능했어요. 아. 나를 수사하러 온 그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점이 드러나온 게 하나도 없었어요. 사실. 그런데 이제 그때 많이 근무했던 직원, 네. 11명이 다 방송을 하던 직원이었거든요. 11분이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다 이제 전문가라고 하는 그 직원들이었는데 그분들 일일이 불러서 조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그렇게 되면 그분들 다 방송에서 잘려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 그 별건 수사에 내가 검찰하고 딜을 본 거죠. 대표님 그러니까 홀로? 지금 저는 사실 검찰개혁 중에 가장 앞서 나가야 된다는 부분이 뭐냐. 별건 수사. 수사를 하러 들어온 게 아닌 다음에는 네. 그 수사에 대한 부분만 끝내야지. 항상 검찰은 수사 기법의 하나 중으로 네. 요거 아니면 다른 걸로 협박을 해요. 그래서 이제 검찰이 뭐 협잡해도 아니고 그걸 다른 걸로 이제 자꾸 이렇게 이걸로 협박해갖고 이걸 인정하게 자꾸 만들고 하지도 않은 걸 했다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런 그 사항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그때는 제가 이제 직원들 거를 생각해서 내가 그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됐을 때 직원들이 만약 다 같이 조사를 받게 되면 네. 내가 이 사람들 얼굴을 어떻게 보지? 미안하잖아요. 내 걸로 들어왔는데 결국은 직원들의 잘못된 부분을 들고 이렇게 보겠다는 그걸 혐의건으로 잡아서.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내가 그래도 대표님 책임져야 되겠다. 총대를 매시는 거네요.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그렇게 해서 전적으로. 그때 직원들하고 아직도 연락하고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럴 그러니까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직원들한테 내가 총대를 맸으니 너희들 내 덕인 줄 알아 이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그러신 근데, 분은 아니시죠. 예.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지나간 일들이에요. 근데 그때 계속 떠올린 성경 구절 하나가 있어요. 어떤 성경 구절이었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 아. 이 또한 지나가리. 그 유명한 말이 성경에 나왔군요. 네, 성경에 있어요. 오. 이 또한 지나가리.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살면서 고난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억울함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억울함들, 그죠? 네. 억울함들 밝혀낼 건 밝혀내고, 네. 그죠? 아닌 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부끄러운 건 없습니다. 그렇죠. 부끄러운 거 없어요. 진실이 또 말을 해주니까요. 그러니까요. 언젠간 드러나게 돼 있고. 그래서 그 이후로도 뭐 방송사 활동을 계속 했었고. 그러니까 제가 뭐가 부끄러워서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갑자기 방송 보시는 분들이 숙연해 주실 수도 있는데 네. 세상엔 많은 오해들이 있어요. 그 오해들마다 다 대응하고 살 수는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고. 네. 자, 이 얘기는 이제 오늘 여기 제가 한번 고백했는 걸로 끝내시자고요. 네. 또,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숙연하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또 숙연할 일은 아니에요. 아니요, 네. 정말 숙연하기도 하면서. 지나간 일이니까. 네, 진솔한 이런 어떤 대화들을 오늘 나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진짜 대표님의 진심을 네, 오늘 또 우리 방송을 통해서 전달을 해주셨고 어쨌든 결국에는 시장에서 살아남는 전략 이런 부분들에도 그게 그죠? 진심이야. 맞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정말 겉으로 도시면 몰라요. 이거는 본질을 파악하고 들어가요. 본질. 그래서 내가 그 많은 유명했던 분들이 못 사는 이유도 결국은 그분들이 시장을 읽으려는 노력을 안 했고 네. 본질을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을 안 했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걸 파악하면 네. 그분들보다 훨씬 나은 입장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맞습니다. 이 시장의 본질에 대해서 네. 어떤 종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본질을 낱낱이 파악해드리는 채널은 바로 저희 예튜브밖에 없다는 거 그렇죠. 아시죠? 그리고 짤막하게 코멘트를 드리자면 네. 어찌됐든 11월 초순까지는 네. 어닝 어닝 시즌. 시즌에 대한 얘기들만 계속 나올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크게 빠질 만한 리스크도 없고 그렇다고 크게 오를 만한 모멘텀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장이 약간은 진짜 애매모호한 상황이에요. 이때는 네. 현금 비중 들고 있다가 노리는 종목이 있어야 되고 추세 탄 것들 째고 가는 전략이 있어요. 맞아요. 들고 가는 전략. 네. 째고 간다 하기 잘. 들고 끝까지 가는 전략이 있어요. 잡고 간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현금 비중은 항상 있어야 돼요. 네, 맞습니다. 정말 느끼는 게요. 지수가 대표님께서 괜찮긴 하지만 안전하진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죠. 맞아요. 지금 지수가 사실은 뭐 양봉으로 마감될 때도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도 하락 마감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현금 확보의 중요성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점도 참고를 하시면서 또 추세에 따른 그 매매 전략 같은 경우는 대표님께서 딱 보시고 딱 공개를 또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딱 추세다 이런 네. 부분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놓치지 마시고 그리고 저희 이제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뿐만 아니라 이제 채팅방에도 많이 이제 입장해 주셔가지고 활동 같이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또 금요일이네요. 아, 벌써 네, 금요일이에요. 벌써 금요일이네요. 자, 한 주 또 마무리 잘 해보시죠. 네, 좋습니다. 내일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좋은 밤 보내세요. 안녕. 안녕.